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6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을 위해 떨쳐 일어난 선조들의 의기가 분연히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강점기 시절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고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여전히 우기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먼 한일 관계의 미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로 살았던 할머니들입니다. 이제 대부분 80대 이상이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소원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2년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내용인 고노담화를 부정했고 연이은 망발로 그릇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199엔, 우리 돈으로 고작 1,850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은 흘러 경남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연세는 이제 98살. 그동안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며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죄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3년 여름, 통영의 한 병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병실입니다.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깊은 주름, 곱던 얼굴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1918년 통영에서 이남 일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길.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려움에 떨었던 그날은 아직도 또렷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가 안 갔기로 했어. 안 갔기로 하고 고모집에 가려고 나섰는데 거기서 붙잡혔어요. 그 토용급정 앞에 가서 거기서 붙잡혀갖고 그러죠. 어디로 가노 이런 게나 돈 많이 벌일 때 간다. 좀 더 올려주는데. 일본군 위안부.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 8월까지 일본군의 성놀이객감으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김복득 할머니 역시 중국에서 3년, 다시 필리핀에서 4년을 후미코라는 일본 이름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거듭될수록 몸은 망가졌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쌓여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다 그런 게가 내나 각방 자기나 군인들이 일요일 날 때 뭐 비주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참 아인게라 생전에 모습 안 하던 모습에 몸을 못 쉬게 됐어요. 그럼도 못 먹고 아이고 이게 내 멋인가 보다 하고 나가 참 많이 울고 부모 생각이 절로 나오고 아는 이 길이 되면 길만 알고 뜨면 가겠다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알 수 없었지. 짚어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감은 20대 초반이었던 김복득 할머니를
고통 속에서도 견디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무렵에 돌아온 고향, 정작 통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부모가 막 여식기다 하고 재미가 있어요. 이랬는데 배에 착 내리보면 그게 아니라 이모 혼자 계신게 어머니 어디 가시냐고 어머니 세상 베렸다고 동생은 훌씨 갔다고 그럴 때문에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고 눈물밖에 안 나고 어머니 상말 지다 봐도 눈물 안 나요. 엉망 엉뚱했어요. 눈물 다 널렸어요. 처참했던 과거. 위안부의 아픔은 할머니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고 끔찍한 기억이 휩쓸고 간 자리마다 눈물만 남았습니다. 차고 올라와서 말 못합니다. 안 묻는 게 낫어요. 피를 더 할 수 있는데 무릎은 작고 무릎은 만나 피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마있어. 내가 다 해면서 해놓은 게 다 있으니까. 그동안 김복득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할머니의 일대기 나를 잊지 마세요가 만들어졌습니다. 곧이어 일본어 번역판까지 제작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과 교육계 지도자들에게도 발송됐습니다. 일대기를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또 꼭 받아서 싶은데 자식 그렇지. 그런데 저놈들이 참 독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면 어째도 받을 끼고만 하니.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받기도 싫으니까. 바라는 거는 막 애놈들한테 항복 받아가지고 참 이만하면 받아도 했다 마음이. 그러면 이제 죽자 눈을 감고 안 받으면 눈은 못 감고 내 한 일로 생각이 그리밖에 안 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연말을 맞아 다시 만난 김복득 할머니는 노인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식사를 하고 시간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것이 할머니의 일과입니다. 자식과 다른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김복득 할머니는 연말이 되면 말하기 힘든 속상함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좀 서글프지. 어찌 할 데가 없으니까. 외로웠던 할머니의 일생. 그나마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함께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먼저 간 친구들을 떠올리면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합니다. 동생 하나 있다고. 너 작년에 배로는 마음에 안 들어. 돈이라도 나가 아따가 할 텐데. 혼자서는 쉽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차 더 무거워져 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일본과 위안부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나가 고성치는 걸 보면 참말로 뜯어먹도 분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통영의 정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복득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에도 참혹했던 아픔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김복득 할머니를 만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경남에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모두 8분인데요.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김복득 할머니와의 3번째 만남. 오늘도 병원입니다. 지난해 말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2년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기력 없는 모습. 할머니의 풍성하던 머리숱은 짧게 정리됐습니다. 쓸쓸한 병실. 가족이 없는 김복득 할머니에게는 딸을 대신하는 송도자 씨가 있습니다. 송도자 씨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 모임의 대표로 할머니와는 지난 1995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꾸준히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봐. 이렇게. 손 잡아봐. 손가락 잡아봐. 힘도 없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물러줘야 돼, 어머니. 안 그러면 굳어버려서 손 못 쓴다. 응? 누워서 이거라도 이렇게. 할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께서 나 죽기 전에 일본한테 사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사죄를 받는다면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훨훨 날아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53명. 올해 초에도 2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숨을 거뒀고 남은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8살의 고령입니다. 경남에는 이제 8분의 할머니가 살아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활발히 활동했던 김복득 할머니.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며 전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병이었던 알츠하이머와 관절염이 크게 악화되며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간신히 누운 채로만 생활하다 보니 점점 굳어가는 몸. 하지만 김복득 할머니의 진짜 걱정은 건강이 아닙니다. 사실 받아보면 이게 죽어도 누가 말이 이 마음대로 할지 나가 얼굴 생각을 하면 얼굴이 해요. 이런밖에 해가지고 사죄하려고 밥을 파는 거지. 그래, 목대에서 마음에 들으려고 내가 아픈 게 이러다. 새해가 밝아 다시 찾은 병실 317호. 하지만 병상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약해진 면역력과 폐렴 증상으로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코에 연결된 가느다란 줄에 의지해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간신히 생애끈을 부여잡고 있는 김복득 할머니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박수기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남해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올해 93살의 박수기 할머니는 반복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누워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16살의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로 끌려가 22살까지 끔찍했던 7년간의 강제 위안부 생활에 지쳐 삶을 포기하려 했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일본한테 당할라 학계가 그러니까 두들 맞기도 많이 두들 맞고 죽으려고 봐라. 동맥을 딱 그런도 못 죽었다. 하루날 아침에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7년은 고고통을 삼고 살아요. 그렇게
더 못해보지만 그런 거는. 나도 사람이야. 여자라. 이럴 때도 여자라. 팔짝을 들어오서 일본한테 잡혀가가지고 위안부 출석이 돼서 그렇지. 위안소 생활 7년 동안 부모도 형제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박수기 할머니. 그 곁에는 남해 여성회 김정화 씨가 있습니다. 청력이 좋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나들이를 처음 저희들이 모시고 나갔을 때 할머니가 살고 계신 남해읍을 이게 12년 만에 처음 나들이 하신다 해서 저희도 참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으시니까 혼자라는 그런 적적함, 그런 고립감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셔서 젊은 세대에겐 낯선 말 위안부. 그동안 박수기 할머니는 학생들을 위한 역사 강연을 이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했던 생생한 증언. 하지만 아직도 다 털어내지 못해 가슴에 맺힌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위안부 출석이 되겠다면서 은퉁에 보내. 너무너무 애가 터져. 늙어도 속은 한 가지라. 병은 마음에. 청춘은 그대로 있어. 몸은 늙어 빠져도. 청춘은 그대로 있어. 나 16살. 그 나이가 아주 그대로 있어. 나라 잃은 서러운 시절에 태어나 잔인한 고통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겨진 할머니들도 겨우 병상에 몸을 의지할 뿐입니다. 모두가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의 눈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 늦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소원, 사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